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분양 일정 및 고양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을 알아보고 네 번째 입지 환경, 다섯 번째로는 분양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양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양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7월 11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이 7월 12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양시 거주자면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은 7월 13일 수요일에 있고 일반 2순위는 7월 14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0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6월 30일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고양시는 청약 과열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제 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민간 택지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까지만 하겠다. 그런 뜻이고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고향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경쟁이 있으면 고양시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학점제, 추첨제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바로 지금부터 이하에서는 학점제 75%, 추첨제 25%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추첨제 배정은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이 돌아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 지역으로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때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해 갖고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 이자는 잔압제, 매월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셔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같이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은 우리가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해당되는 건만 대상이 되는데 분양받았을 때는 공급계약 체결일, 매수, 중간에 사신 분은 매매대금 완납일에 주택 소유로 보겠다 이런 거고요. 가점제 당첨되신 분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제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로 선정 시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는 것.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청약 기본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가 1순위가 되겠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되겠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되겠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고,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경과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부양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후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 다음에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가 있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고, 전용민족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경기, 고양은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3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1원이며,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36층으로 총 11개 동 1236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629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이 329세대, 일반 공급이 300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4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금액 47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3억 7천, 확장비 1천만 원, 총 분양가 3억 8천이 되겠고, 59 A 타입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5억 8천 100만 원, 확장비 1,510만 원, 총 분양가 5억 9천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별로 좀 틀리는데 많은 금액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5급 B타입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7,800, 확장비 1,570만 원, 총 분양가 5억 9,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지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이쪽 위치에 있는데, 바로 앞에 원당역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대해서 보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그다음에 원당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10년을 기다린 원당 뉴타운 첫 번째 프리미엄 원당 뉴타운 1만 1천 세대 완성할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원당 1구역이라든지 원당 2구역, 원당 8구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주요 도심을 직통 연결하는 쾌속 교통망, 뭐 3호선 원당역 역세권이다. 요 지금 3호선이 바로 단지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과 고향의 인프라를 누리는 편리한 생활 특권, 뭐 초등학교 성사초라든지 원당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당 시장, 뭐 성나공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타입 분양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급 타입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당역 롯데캐슬은 5급 A 타입으로 30층 이상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5억 9,61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런 실거래가들은 6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일단 덕양구 성사동, 같이 롯데캐슬하고 들어가는 성사동의 5구 타입 평균을 한번 살펴봤더니
4억 5,100만 원대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신축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93년도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동에서 5구 타입 최고가를 봤더니 5억 8천으로 삼성 레미안이 22년도 5월 달에 24층에 5억 8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한 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2009년도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2년도 덕양구 5구 타입 평균을 봤더니 7억 4,400만 원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2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만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양구 5구 타입 최고가를 봤더니 중 S클래스가 3월달 27층에 7억 8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 5천의 실거래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아까 덕양구에 있는 중 S클래스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덕양구 성사동은 전체 93년도 실거래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가 대비는 31.9% 정도 원당력 롯데캐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덕양구 평균 대비보다는 80.1% 수준의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5억 9천하고 7억 4천대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억 5천 대비 5억 9천으로 91.7%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매매 건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6월 3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20년도에 6월달 4,124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0년도에는 월 평균 1,910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다 거래량을 보인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21년도에는 1월달 1,282건 거래 건수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월 평균 832건이 거래됐고 21년도에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횡보 상태를 보이다가 8월달 이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22년도 1월달 254건을 월별 최소 거래 건수를 보인 이후 3개월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는 수준을 가다가 5월 달에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금리 인상 등 이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지 전국적으로 다시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4월달 592건에서 5월달 535건으로 전월 대비 9.6%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22년도 1월에서 5월달까지 월 평균 478건으로 21년도 832건 대비 42.5%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도도 20년도 대비 56.5% 정도 감소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1월 달에 2억 9,785만 원으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20년도에는 평균이 2억 8천대, 21년도에는 12월 달에 4억 4천대로 최고치를 형성을 했습니다. 21년도 평균은 3억 7,700만 원대고 22년도에는 다시 3월 달에 4억 5천대로 월 평균 매매 금액을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 차트가 고양시 전체적인 5구 타입 평균 매매 금액이고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다가 21년도 9월 달부터 조정받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지금도 거의 뭐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위에 차트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같이 21년도 9월달 이후에는 거의 횡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달에 4억 2,600만 원대에서 5월달 4억 400만 원대로 전월 대비 5.3%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이 하락했고 4월달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6억 2,333만 원에서 5월달 6억 3,300만 원대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5구 타입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3억 7,700만 원대로 20년도 2억 8천 대비 33.1% 정도 상승을 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4억 4천대에서 5억 4천대로 2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축보다는 오히려 구축 쪽에서 더 많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도를 보니까 22년도는 4억 2,600만 원대로 약 13%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19%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억 4천에서 6억 5천대로. 즉 21년도에 신축이 조금 덜 올랐던 것을 22년도에 약간 만회하는 것 같습니다. 8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도 아래 차트는 84 타입 전체적이고 위에 차트가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84 타입 평균인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21년도 9월 달부터 거의 횡보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또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가 조정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2월 달에 월 평균 4억 7천대로 최고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6억 1,800이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 달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6억 8천대 실거래가 평균 매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4월달 6억에서 5월달 6억 2,200만 원대로 전월 대비 3.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도 9억 5,800대에서 10억 8천만 원대로 12.8%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만 놓고 보면 이때 저점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년도 평균 매매 금액이 5억 4,900만 원대로 4억 1,400만 원 대비 32.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5구 타입이 33.1%하고 비교하면 거의 상승률이 5구 타입이나 84 타입이나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6억 6천대에서 9억 1천만 원대로 37.3% 정도. 이게 84 타입의 신축 이 상승률을 가장 많이 이끌었다. 아까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20%대였었는데 여기는 37.3%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억 1,500만 원대로 11.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9억 6천만 원대로 5.9%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많은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구축들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한번 보면 20년도에는 14억이 최고가 11월달, 12월달 최고가를 형성했고 21년도에는 10월달에 17억이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3월달 16억 5,500이 최고가를 형성했는데 이때 17억까지 이렇게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장기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다가 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21년도 17억에서 22년도 16억 5,500으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2.65% 정도 하락했고 21년도에는 14억에서 17억으로 약 21.4%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만세대 정도, 올해 만세대 정도 입주 예정으로 수요 5,400세대 대비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1,900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24년도에는 2,900세대 이 정도 입주함으로써 25년도에는 아직 지금 통계가 안 잡히고 있는데 3년 연속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참조해서 자료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